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이제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생물의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를 진화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종이 여러 종으로 이제 분화되는 거를 진화의 최종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에는 소진화가 있고 대진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소진화는 뭐냐면 이제 종 내에서의 변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종 내에서 여러 가지 형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특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변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얼룩말 같은 경우에 무늬가 다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 다 종내 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지리적 격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지리적 격리가 가장 사실은 크고, 아니면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소진화가 누적이 되게 돼요. 소진화가 누적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종분화로 이어지는 것을 대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내 변이가 결국은 여러 종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이 얘기하는데, 변이가 이제 종내 변이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전이 되는지 유전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유전적 변이, 두 번째는 비유전적 변이입니다. 유전적 변이는 원인이 돌연변이라든가 아니면 돌연변이는 유전적으로 염기 서열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바뀌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성 생식에 의해서 생식세포 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라든지 유성 생식에 따라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종내 변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예를 들면 위에서 얘기했던 얼룩말 무늬라든지 아니면 무늬가 변하는 거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지문,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지문, 무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눈동자 색깔, 피부색 이런 거 다 유전적 변이고요. 자, 또 뭐 조개 껍질 같은 경우에 조개 껍질에 있는 무늬, 무당벌레 이런 것들, 무당벌레 점 색깔이나 무늬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 것들 전부 다 유전적 변이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비유전적인 변이는 이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을 말해요.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 그래서 획득 형질이라는 말을 쓰고요. 요거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 그 대에서 끝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근육이라든지, 근육을 아무리 많이 이제 키워놔도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가 근육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근육이라든지. 또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카렌족 여인의 목이 나오는데, 자, 목 길이가 나이가 들수록 이 링을, 목에 거는 링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목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후천적인 형질이고요. 태어났을 때 목이 이렇게 긴 상태로 태어나진 않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종내 변이로 일어난 이런 유전적 변이는 유전됩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뜻이고요. 이거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윈의 이제 진화론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다윈의 진화론 자연선택설, 이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에 용불용설이라는 것이 먼저 있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용이 사용할 때 용입니다. 사용할 때 용. 자, 불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이 발달되어 전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퇴화가 된다. 요런 의미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린의 목이 왜 그렇게 긴지 설명을 할 때, 자, 이 기린의 목이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계속 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목의 길이가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후천적인 형질이잖아요. 이렇게 그 대에서 목을 많이 사용해서 목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획득 형질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고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 다음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건 지금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가설이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지금은 이제 맞는 가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자연 선택설은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자, 생물들은 많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잉 생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잉 생산을 하다 보면 많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변이가 처음부터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변이가 등장을 하고 여러 모양, 예를 들면 이제 기린을 예를 들면 변이가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자, 긴 기린도 같이 존재해서 같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환경이 약간 변화가 되면 여기서 이제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을 통해서 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먹이가 낮은 곳에 많이 있다. 그러면 굳이 긴 목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짧은 애들이 많이 우점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높은 곳에 먹이가 있게 되면 짧은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긴 목을 가진 기린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이들 중에서 선택을 받는다. 이게 이제 자연 선택의 의미거든요. 자연 선택은 자, 환경이 형질을 선택한답니다. 자, 환경이 어떤 유리한 형질을 선택한다. 자, 이게 앞에 유리한 형질. 그래서 이 형질이 자, 목이 짧은 거나 긴 거나 어떤 환경에 유리할지 알 수 없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이 선택받는 형질도 달라진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받게 되면요.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을 받으면서 자손 번식에까지 이어지는 자손 번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종 분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종 분화가 바로 대진화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 생산, 변이, 생존 경쟁, 그다음에 이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선택받고 번식을 하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 종 분화로 이어진다. 자, 요 전체 단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변이는 자,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변이는 원래부터 있었다. 자, 근데 이제 다윈이 요 가설을 처음에 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한계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변이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럼 변이가 왜 일어나니라고 하는 변이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변이가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변이의 이유가 여기서 돌연변이 유성생식이 때문이다라고 지금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유전자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던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변이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 자손으로까지 자손에게 이 변이가 이 형질이 전달되는 과정 이걸 유전이라고 하죠.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설명을 못했다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중간에 이제 유전적으로 뭔가 좀 다 알려지고
네, 그러면서 이 과정이 맞다는 것이 네,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지금 현재는 생물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정받는 가설입니다. 자, 뒷장으로 오면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영향이 있는데요. 자, 과학, 당연히 생명과학 발전의 계기가 됐고요. 경제학에서는 무한 자유 경쟁. 이것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심리학. 이런 것들이 됐는데, 자, 2번처럼 사실은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잘못 알려진 개념을 통해서 사회 국가에 적용을 시키면서 제국주의, 식민지배, 민족 우월 사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런 사상들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향을 준 가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의 출현 가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생명이 출현하게 된 것은 총 세 가지 가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원시 지구에서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고, 네, 원시 지구의 환경을 다시 재현을 하는 거죠. 재현을 해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네,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자, 간단한 유기물까지는 합성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성공을 했죠,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 성공을 했고, 여기서 지금 생명체로 진화하는 여기 과정은 아직 의문이에요. 아직까지 성공을 못하고 여기까지만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적 진화설 해서 이런 원소를 기반으로 하여 원시지구 환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심해 열수구설이라고 하는데, 이 열수구라고 하는 게 깊은 바다에 있는 뜨거운 물이거든요. 자, 뜨거운 해수가 나오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메테인이라든지 암모니아가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로 밝혀졌고요. 자, 요 원소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원소들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명체의 기원이 된 것이 아니라라고 네, 이렇게 하는 가설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우주기원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운석의 지구 외의 우주에 있는 운석을 통해서 네, 이런 유기물들이 유입됐다. 이게 운석이 좀 이상하네. 운석을 통해서 네, 유기물이 유입됐다. 이런 가설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좀 빈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예시를 알아보려고 해요. 예시.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핀치새의 부리 모양입니다. 자, 부리 모양이 자연 선택됐다라는 건데요. 원래 조상 핀치가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었고, 이 조상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이 부리 모양이 변이가 원래 있었고요. 자, 부리 모양의 변이가 원래 있었고, 자, 그리고 각 섬마다 먹이가 달랐죠, 그죠? 그 각 섬마다 먹이가 차이가 났습니다. 요거에 따른 생존 경쟁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섬에 유리한 부리를 가진 유리한 개체가 네, 선택을 받고요. 자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손 번식까지 성공을 하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 현재는 각 섬의 네, 종분화, 각 섬마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고요. 이거 종분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뭇잎을 먹는 핀치, 아니면은 곤충을 먹는 거, 선인장을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냥 단단한 씨앗을 먹는 핀치, 이런 식으로 부리 모양이 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 모양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변이는 있었고요. 지금 이 부리 모양의 차이는 뭐냐면 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섬마다 차이가 나게 종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라는 것이고, 종이 분화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종을 서로 교배를 해도 교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네,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됐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생제 내성세균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비내성세균이랑 내성세균이 같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비내성세균과 자, 내성세균이 같이 존재를 했고, 비율은 얘가 더 많았겠죠. 처음에는 비내성세균이 더 많았는데, 자, 지금 갑자기 항생제 환경이 되면서 생존 경쟁이 됩니다. 자, 환경이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항생제를 네, 주입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비내성세균은 내성이 없으니까 환경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자,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받게 됩니다. 자연 선택받게 되면 얘네들이 또 자손을 번식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자, 내성세균이 우점되어 있는 자, 내성세균이 우점한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우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내성세균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성세균과 자, 비내성세균의 비율이 바뀝니다. 이렇게 비율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비내성 세균이 더 많았는데 네, 이런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을 겪으면서 이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자, 내성 세균이 더 우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항생제를 끊게 되면 네, 우점 집단이 다시 비내성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짧은 시간에 어떤 진화론을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네, 자연 선택을 증명하는 사례가 됩니다. 자, 보통은 이 핀칫의 부리 같은 다른 진화론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이런 사건들이 누적이 되어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종분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항생제 내성세균의 이 예시가 알려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네, 종분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네, 알게 된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모양 적혈구입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는 원래는 생존에 불리해요. 자,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가 있다 그러면 얘가 더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런데 자, 요런 여러 가지 변이 가운데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걸 실험을 할 거냐면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서는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누가 더 유리해지냐면 남모양 적혈구가 유리해집니다. 자, 오히려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남모양 적혈구는 빈혈이 많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지만 말라리아가 있는 환경에서는 남모양 적혈구가 이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모양 적혈구가 선택받게 되죠. 자, 이거는 남모양 적혈구가 말라리아 내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쵸? 말라리아 내성을 갖기 때문에 요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서 얘가 선택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손의 번식 성공을 하면서 네, 우점 집단이 바뀌게 됩니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비율이 더 정상보다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우점 집단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있는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서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뭐 미국, 아메리카 이런 대륙에 있는 집단보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원래라면 불리한 유전자도
네,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